8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실린더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두 종류인 걸로 봐서는 혼합기체 유형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혼합기체 유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분자수를 구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화학식이 같은지 다른지도 봐야 되고요. X, Y, Z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 위에랑 아래에 물질의 종류가 똑같은 상황이고 같은 물질이 질량이 3배인 상황, 그리고 같은 물질이 질량이 2배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질량비를 통해서 몰수비를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물질이 보통 이렇게 3배 있으면은 당연히 질량도 3배, 몰수도 3배, 질량이 2배면은 몰수도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자량이 정확하게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x몰 그리고 3x몰 다음에 2y몰 여기는 y몰 두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식도 세워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전체 기체의 밀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기체의 밀도의 평균이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단일 기체일 때 밀도는 분자량이랑 비례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었으나 현재는 지금 기체가 두 종류 있는 혼합기체인 상황이기 때문에 밀도와 분자량이 비례한다는 쓸 수 없고요.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분점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석대로 부피분의 질량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잘 보시면은 전체 기체 질량의 비율이 3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전체 기체의 질량이 4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 보시면 이미 질량과 밀도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요. 식을 조금 바꿔보시면은 부피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피는 밀도 분의 질량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요. 요거 한번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실린더 가와 나를 그냥 1번, 2번이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그 밀도와 질량 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밀도 9대 8을 그대로 쓰고요. 밀도 9대 8을 그대로 쓰고요. 전체 질량 비율도 3대 4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대 4가 나오게 되면서 부피의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를 지금 약분해 보시면은 3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통분해 보시면은 2대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부피비, 몰수비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는 몰수를 문자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x 더하기 2y몰이 2몰 그리고 3x 더하기 y가 3몰이라고 하시면은 문제 풀기가 번거로워집니다. 왜냐면 여기에도 질량 비율로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부피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값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율로 푸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2 y 대 3x 더하기 y는 2대 3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럼 정리해 보시면 6x 더하기 2y는
3x 더하기 6y이기 때문에 3x는 4y가 되고 x 대 y는 4 대 3이 나옵니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시 대입해서 숫자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x에다가 4를 대입하시고 y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수의 비율까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전체 부피 또는 몰수의 비율이 2대 3인 상황에서 합치면은 10몰이 나오고 합치면은 15몰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부피 비율과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시면은 이제 질량비와 밀도비는 충분히 활용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쓰여진 각 분자수 비율을 이용해서 또는 몰수의 비율을 이용해서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x와 y의 전체 개수를 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조금 크니까 저는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약분을 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대 6은 2대 3이 되는 거고요. 밑에는 4대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2배 줄이고 3배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가 5몰씩 나온다고 하여 이쪽과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좀 큰 문제가 있겠죠.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줄여놓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분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와 비교 대조해보면서 x와 y의 원자수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첫 번째 분자는 분자 한 개당 x가 a에 들어있으니까 2a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분자는 3개인데 분자 한 개당 x가 b니까 3b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구해보시면 y는 몇 개가 나오느냐 4b 더하기 3c가 나오고요. 밑에도 구해보시면은 분자가 4대 1로 있으니까 4a 더하기 b 그리고 8b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통 대부분은 뭐 24분의 13이 이렇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뭐 크로스로 계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수능 문제로 나와 있고 20번을 풀고 있는 상황이면은 30분 중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석대로 수학적인 계산을 이용하시기보다는 그냥 ABC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A와 B, C는 전부 다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연수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숫자를 한두 개만 넣으면은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1을 넣으시면은 2 더하기 11인데 B가 3분의 11이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에다가 2를 넣으시면은 4 더하기 9가 되니까 B에다가 3을 넣을 수 있고요. B에다가 3을 넣으시면은 12가 되니까 여기는 12가 되기 위해서 C는 4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밑에도 2, 3, 4를 넣어 보시면은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A와 B와 C의 개수가 이렇게 2대 3대 4 또는 2개, 3개, 4개라고 하셔도 괜찮겠죠. 그럼 이제 화학식에 대입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C3 X3 Y4가 되는 거고요. 옆에 거는 이제 X3 다시 써보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X2 Y6이 되는 거고요. 옆에 거는 X3 Y4가 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화학식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고인물답게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겠죠. 이건 제가 수업 중에도 매번 강조했었고 외우라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마 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량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예, 정석대로 그러면 이제 분자량을 구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보통 분자량은 밀도와 비례하는 상황이 비례하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잖아요. 잘 관찰해 보시면은 이미 각각의 기체의 그 질량 비율이 1대2, 3대1이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질량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이미 몰수의 비율, 부피의 비율도 구해놨으니까 쉽게 대입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보시면 여기 가를 예시로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질량비 1대2, 부피비 2대3입니다. 그러면은 질량비가 1대2이고 부피비는 2대3이니까 나눠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3대4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실제 분자량은 이제 30대 40으로 봐가지고 전부 다 계산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천천히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분자량에는 4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3을 넣어주시고 A에다가 2, 그 다음에 C에다가 4를 넣어주시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3분의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분자량을 구했는데 3대 4라고 구했는데 또는 밀도비를 구했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요것도 이제 검증해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내분점을 활용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내분점을 강조할 때에는 그 수직선을 그어 두시고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는 큰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 분자량의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평균을 내야 되는 대상이 분자량이고요. 그래서 3대 4를 넣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자량 내에서 평균이 나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자수를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미 구해진 상태죠. 첫 번째 실험 가에서는 2대3, 나에서는 4대1이라 구했으니까 천천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2개, 3개가 들어있고 이걸 크로스해서 3대 2라고 하시면 전체 간격이 1인데 이거를 이제 5등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칸당 0.2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칸 가시면은 3.6을 계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린더 가 또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3대 4라고 쓰신 이후에 분자수 4대 1을 입력하시면 크로스 시켜서 1대 4가 되겠죠. 그럼 간격 1을 또 5등분해서 한 칸 이동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3.6과 3.2를 비율로 처리해 보시면은 9대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분석했을 때 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큰 틀에서 정리해 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혼합기체 유형이니까 그 분자식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분자식이 동일한데 질량비의 차이만 있으므로 몰수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비율 처리해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그 분자수가 4대 6, 12대 3인 걸 알게 되어서 전체 분자수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분자수를 구하실 때에는 이제 밀도를 이용하셔가지고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순서를 매겨보시면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원자수를 정리해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번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뭐냐면 이제 그 분자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분자량을 구하실 때에는 저기 정석대로 부피분의 질량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강사마다 풀이 방식은 조금 다르겠으나 저도 지금 이제 즉석으로 풀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살짝 아쉽긴 한데, 만약 제대로 풀었으면은 아마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마무리해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으로 가나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나 큰 차이는 없고 계산의 순서만 있는 거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두 번, 세 번 풀어보시면서 반복 숙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